최민수 PB하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LG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LCD 비중이 65%입니다. 네. 근데 6월부터 LCD 판가 급락이 6월까지 지속이 됐고 출하 면적이 전분기 대비 감소해서 회사가 제시한 가이던스를 화해할 전망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매출 구조가 TV 패널이 26%, 모니터, 노트북, 태블릿용 패널이 48%, 스마트폰용 패널이 26%로 모니터와 노트북의 비중이 높은데요. 1분기 출하 대수를 보시면 TV가 마이너스 4%, 모니터가 마이너스 9%, 노트북이 마이너스 27%였습니다. 네. 역시 이제 아시다시피 최근에 뭐 재고 과잉에 따른 그런 수요 둔화 그런 이슈들이 있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삼성과의 협업 이슈가 조금 있었습니다. OLED를 같이 이제 그 좀 디스플레이를 함께 쓰자는 협업 이슈가 있었지만 결국 비용 문제로 이게 조금 이제 좀 좌절이 되면서 네. 좀 LCD 판가 급락에 대한 좀 더 그 영향을 받는 상황이고요. 일단 증권가 예상으로는 그 가전 PC 수요는 약세는 하반기에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3분기 정도에 지금 이제 LCD 패널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공급 단가가 그 공급량을 줄이면서 바닥을 찍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 기준으로 해서는 PBR 0.4배 정도로 바닥권에 지금 역사적 밴드 하단에 위치해 있다. 바텀 PC 전략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매수가 유효하다.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민수 PB하고는 반도체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삼성전자가 주가가 이제 6만 전자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앞에 이제 셋업체들은 그나마 주가를 좀 유지하는데 이 장비 쪽, 그다음에 소재 부품 쪽은 여전히 뜨뜻미지근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죠? 그 중에 좀 눈여겨 볼 때도 있나요? 일단 최근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 네. 하락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이제 같이 주가가 하락해서 동조하는 현상을 조금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시설 투자 공시라든지 공장 캐파 증설을 통한 소부자 기업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방 고객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물량 확대 요청에 따른 증설인데요. 하나머트리얼즈는 반도체 식각 공정에서 사용되는 소모성 부품인 SiC린과 실리콘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들은 웨이퍼 투입량이 확대될수록 수요가 증가하는 소모성 부품으로서 반도체가 미세화하고 고단화되면서 이를 대응해 공정 자체는 점점 가혹해지는 추세로 Si링이란 실리콘 웨이퍼를 감싸는 링형 안에 챔버 내 웨이퍼를 고정해주는 역할을 뜻합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는 하나마테리얼즈는 SiC 퀄 테스트를 통과해서 3D 랜드 시장에 본격 진출을 하였고요. 아시다시피 D램 공정에 사용되는 Si링과 함께 랜드양 매출까지 확보하여 반도체 공정 과학화에 따른 부품 교체 주기 단축으로 물량 증가의 직접적 수혜를 누릴 전망입니다. 올해 4월 1,000억 원의 이제 신규 시설 투자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증설을 통해서 매출액 4,000억에서 영업이익 1,200억 원대에서 매출액 1.2조 원, 영업이익 3,600억 원대의 3배가량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네네. 반도체 소부장 기업 중에 몇 안 되는 증설과 성장이 가능한 업체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폴리실리콘 가격의 급등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개입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관련주로 꼽히는 OCI가 7%의 급락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또 하나솔루션은 2%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 종목들이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건데 태양광 관련주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최민수 PB님. 일단 뭐 아시다시피 중국 관련된 이슈가 조금 있었습니다. 네네. 중국 정부에서 태양광 패널 핵심 원자재인 폴리실리콘의 가격을 급등을 막기 위해서 이제 가격에 이제 개입할 예정이라고 이제 보도가 나왔었는데 일단 중국 정부는 2022년 설치량 수준을 90에서 100기가와트 시 정도로 전년 대비 2배 정도 이제 그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계속 가지고 있고요. 하반기 중국 업체들의 폴리실리콘 신공장 그 가동이 본격화되는 것과 맞물려 가격이 좀 피크아웃할 가능성은 좀 사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2023년부터는 중국 업체들의 이제 그 폴리실리콘의 대규모 증설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은 이제 뭐 가격이 선반영한다는 모습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으로 해서 이제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조금 이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진행되는 것들을 하반기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매매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레몽레인 가져오셨네요. 레몽레인은 그 컨텐츠와 관련된 회사죠? 네, 맞습니다. 동사는 A스토리, 사마네트워크스와 같이 동일하게 이제 회사 IP를 보유해서 이를 판매하는 드라마 제작사입니다. 대표작 성균관 스캔들을 비롯해 다수의 흥행작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보시다시피 레몽레인 같은 경우에는 2022년 매출액이 626억, 영업이익 66억을 전망합니다. 올해 연간 드라마 제작 물량은 작년보다 3편 더 증가한 8편으로 확대되며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요 기대작인 이제 하반기에 반영된 주요 기대작은 변요한 배우의 주연인 백설공주에게 죽음을과 송중기 배우의 주연의 재벌집 막내 아들입니다. 특히 재벌집 막내 아들은 제작비가 350억에 달하는 텐트폴로 콘텐츠리 중앙과 5대5 공동 제작 작품이며 향후 글로벌 OTT 판매 추이에 따라 실적 상향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이러한 드라마 라인업 확대 등의 매출 상승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에 같은 경우에도 조국과 민족, 오아시스, 직필 등 대작 드라마 라인업 등을 준비하고 있어서 네. 매출 상승과 지속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몬레인의 현재 주가는 2022년 예상 기준 실적 기준 퍼 19배 수준으로 현재 밸류에이션은 적정한 수준입니다. 다만 향후 콘텐츠 판매 실적에 따라 수익성 변동성이 크고 꾸준히 드라마 제작 물량을 늘려가며 경쟁 우위를 증명하고 있어서 밸류에이션 매력은 더욱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OTT나 이런 넷플릭스 향 네네. 판매가 진행될 경우에는 실적은 추가적으로 더 상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하반기 이제 개봉작들 네. 여기도 개봉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게 맞겠죠? 개봉작들이 주연 배우들은 상당히 좋네요. 맞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뭐 백설공주에게 죽음을이라는 드라마 얘기는 해주셨는데 증권사들은 그러면 레몽레인에 대한 목표가라든지 어느 정도 목표를 잡고 있나요? 일단 하나증권에서 그 연구원이 발표하기로는 3만 네. 5천 원 정도를 타겟 목표가로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3만 5천 원 정도? 지금 네. 한 2만 원대 주가니까 뭐 굉장히 상승력이 크게 보고 있네요. 근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지금 그 주가가 거의 바닥에서 4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매수하시기는 조금 위험한 상황일 수 있지만 네. 이렇게 좀 주가가 조정받을 때 단기적으로 조정받을 때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